역동적인 취재와 유쾌한 토크. 평소 궁금했던 것들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 발품격 취재 토크 팩트온입니다. 유튜버 진용진입니다. 오늘은 남긴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서 학교 급식도 그렇고 군대나 어느 단체에 갈 때마다 이런 장면을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 곳에다가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버리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남기면 우리가 남긴 이 많은 음식들이 땅에 묻는 것 같기도 하고 태우는 건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단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이 아무래도 학교 급식이나 군대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학교에 가봤습니다. 산남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급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싹싹 긁어먹는 게 좋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남기죠. 뭐 쌀 한 톨이라도 남는 건 남는 거니까. 저기 보시면 이제 이게 남은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물이 버려집니다. 고무통에 있는 대야를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싣고 가요. 저 가축 키우는 사람들 가져가니까 예. 그나마 좋죠. 여러 명이 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죠. 보통은 음식물 쓰레기를 개인 사업자가 사는 경우 동물에게 주려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 분이 가져가시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나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가 도봉 음식물 자원화 센터라고 합니다. 예, 보시면 이 앞쪽으로 내려가면 음식물 처리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뭐 여기서까지는 냄새 같은 거는 별로 안 나는데 아무튼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학교던 가정집이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차들이 그걸 다 모아서 처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은 지역마다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한 차 가득 싣고 와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 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그걸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정집에서 버렸던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많이 저 비닐봉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닭뼈도 있고,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칼이나 젓가락, 병도 나올 수 있거든요. 플라스틱도 있고 막. 예, 예. 그런 이제 큰 음식물이 아닌 분리배 불순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수선별로 골라냅니다. 아, 이렇게 보면 깡통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수선별로 1차적으로 골라내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기계가 이제 파쇄하는 작업인데 음식물을 잘게 묻어주면서 가벼운 비닐 종류는 바람에 의해서 쪽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비닐은 이쪽으로 배출을 하고요. 이게 이제 건조기인데 여기는 이제 항상 100도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온도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30분 이상 쪽으로 해가지고 100도에서 좀 가열을 해서 그 안전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절차가 복잡한데 음식 말고 비닐같이 다른 게 섞여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분류 작업을 한 뒤에 그걸 마르게 건조시킨다고 합니다. 그 뒤에 사료로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음식물이 이렇게 나와요. 냄새도 안 붙죠. 맛있겠는데요? 위험하고 이런 건 아니고.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죠. 단지 동물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도 먹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저희가 학교 급식 아니면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가 가공해서 나온 음식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의 결론, 우리가 남긴 음식 과정을 통해서
돼지가 먹는다. 그리고 그걸 먹은 돼지를 다시 우리가 먹는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실 때 물을 꽉 짜서 버리면 우리 세금이 엄청나게 아껴진다고 합니다. 몰랐는데 건조시키는 것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버리는 것 중에 음식물 쓰레기 외에 종량제 봉투에 버린 쓰고 난 휴지나 과자 봉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팩트온 팀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가 동물에게 먹일 재생사료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지금 봤는데요. 또 이 사료뿐 아니라 식물에게 주는 퇴비로도 재생이 되기도 하고 그 재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100% 재생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20% 정도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또 보내지고 있습니다. 땅에 묻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말고요. 또 우리가 일상에서 버리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 쓰레기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정확한 과정을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집에서 나온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집 앞에 내놓으면 환경미화원분들이 트럭으로 가져가시는 모습까지는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을 우리가 보기 힘든 건데 그렇게 동네마다 수거된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집 앞에 내놓는 쓰레기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거해간 쓰레기가 1차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금천구에서만 지금 제가 서 있는 통 같은 게 하루에 8통, 보통 8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전량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져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창고인데 그 안에 굉장히 높은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수거된 쓰레기를 싣고 온 트럭들이 그 위로 올라가서 언덕 아래로 떨어뜨리거든요. 네.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 같은데 그 아래 훨씬 큰 트럭이 있습니다. 그 큰 트럭에 쓰레기가 계속 차곡차곡 모이고 네. 그 큰 트럭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라는 데로 가서 그곳에 쓰레기를 내리고 땅에 묻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수도권 매립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폐기물을 잔뜩 싣고 온 차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줄이 서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폐기물을 싣고 와서 수도권 매립지에 붓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 쓰레기들이 묻히는 곳인데요. 전체 면적 1,500만 제곱미터. 좀 실감이 안 나죠? 뭐 어느 정도일지 일단 상상은 잘 안 돼요. 네, 축구장 1,800개 정도의 넓이입니다. 엄청 넓죠. 진짜 크네요. 네. 그것도 잘 와닿지 않는 수준으로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한두 개는 이렇게 축구장 한두 개도 굉장히 큰데 네. 1,800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보통 쓰레기가 모인다고 하면 좀 쓰레기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기도 하고 뭐 냄새도 많이 날 것 같고 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그냥 넓은 모래 운동장 같았어요. 지금 이 차들이 다 그걸 버리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매립장이 되게 깨끗해 보이네요. 일단 최소한 피해를 안 주려고 이들 주민들하고 뭐 여기 견학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매립 1차는 끝났고 이제 이후에 또 이제 매립이 또 들어가는 거야. 이 밑에는 쓰레기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전체를 4등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서 1구역부터 2구역, 2구역이 차면 3구역 하나씩 채우기 시작하는데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4개로 나눠도 크겠죠. 그걸 또 잘게 나눕니다. 잘게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나눠서 한 구역에다가 쓰레기를 막 부어요. 이제 꽉 차겠죠. 그럼 옆 구역으로 옮겨가는데 여기는 그 위를 모래로 덮어서 쓰레기가 안 보이고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갔을 때 눈으로 쓰레기가 보이는 건 지금 당장 나눠서 그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그 작은 구역밖에 쓰레기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소각장으로 가서 태워지는, 소각되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인데요. 전국에서 일단 규모가 가장 커요. 강남구부터 동작구까지 무려 8개 구의 쓰레기가 모이는데 하루에 무려 830톤의 쓰레기가 이곳에서 소각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정말. 네. 네. 그래서 밤 12시쯤이면 쓰레기를 실은 차들이 차례로 도착을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무게를 재고 쓰레기를 한 곳에 쏟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분들이 소각하면 안 되는 쓰레기가 있는지 이렇게 무작위로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만약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소각하면 안 되는 뭐 배터리 같은 그런 전자제품이 있다거나 하면 해당 쓰레기를 수거한 업체에 5일간 반입 정지 명령이 내려져요. 여기 밑에가 아까 저희가 아까 들어왔던 있던 곳인 거죠? 성상 검사 후에 반입된 쓰레기를 네. 저장하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서 반입된 쓰레기를 갖다가 골고루 혼합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혼합된 쓰레기를 갖다가 소각로에다가 정기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소각할 수 있게끔 하는 장소입니다. 쓰레기가 잘 섞이면 바로 뒤에 있는 소각로에 투입됩니다. 3개의 소각로가 운영 중이고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는데 유해 물질이 최대한 나오지 않게끔 처리 과정을 다 거쳐서 1100도가량에서 소각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나오는 성분들을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전달하고 또 제어실에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기준치보다 크게 밑도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 아까 앞에서 보셨던 소각로에서 이제 쓰레기가 타고 있었죠. 그게 이제 내부에서 완전 연소되고 남은 이제 순수 재간 배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해놨다가 주간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갖다가 이송해가지고 매립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의 성분사로 보면 흙하고 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완전 연소가 되다 보니까 이 내부에는 오염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지금 매립하고 또 소각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요.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는 양과 그다음에 파묻어서 처리하는 양의 비율이 한 3대 1 정도 됩니다. 어느 쪽이 더 많죠? 묻는 것보다는 태우는 게 소각하는 맞죠. 태우는 게 좀 네. 많긴 하죠. 근데 물론 매립하는 그 비율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 그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수도권 3-1 매립지가 5년 안에 이 반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이 3개 광역자치단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매립지로 보내는 그 쓰레기량을 지금 서둘러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매립할 곳은 줄어드는데 이제 소각되지 않고 바로 매립되는 생활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에 쓰레기 반입 총량제가 도입됐는데요.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폐기물 반입량의 90%를 반입 총량으로 정해놓고 바로 매립되는 생활 쓰레기가 이 총량을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에 추가 수수료를 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수료뿐만 아니라 이 바로 매립되는 생활 쓰레기 반입 자체가 5일 동안 금지됩니다. 일단 이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좀 넘게 지났죠. 그래서 첫 번째 달 성적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1년치 전체 허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월 한 달간 매립지로 들어간 그 생활 쓰레기 반입량은 서울과 인천이 8.3%, 경기도가 6.8%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년치를 이제 100%라고 본다면 우리가 12개월로 이렇게 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몇 퍼센트 정도씩? 8.3%씩이 이제 할당이 되는데 그렇게 일단 비교를 해보면 서울과 인천은 그러면 이 한 달 허용치를 딱 맞춘 상태가 된 거고 경기도는 그보다 더 밑도는 수준으로 반입량을 충분히 줄여서 여유 있게 맞춘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제공한 자료는 퍼센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눈속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반입 총량제 기준인 2018년과 실제로 갔던 매립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세 곳 모두 늘었어요. 특히 인천은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게 월별로 쓰레기가 똑같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서울과 인천, 경기 반입량을 보면 1월과 2월이 가장 낮고 그 연 후반으로 갈수록 양이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매달 똑같이 나오는 기준으로 한 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1월이 인천은 3배 가까이 늘었으니까 목표량을 이뤘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 지도를 보면은 3매립지에도 남아있는 땅이 있고 그리고 4매립지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1, 2매립지는 이미 사용이 끝났고요. 3매립지 중에 3-1 매립지 지금 쓰고 있는 것까지 합쳐서 현재까지 총
890만 제곱미터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땅이 500만 제곱미터, 전체의 35% 수준이 남아있는 건데요. 지금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는 게 이 땅이 쓰레기로 꽉 차서가 아니에요. 약속된 사용 기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에 종료가 됐어야 할 매립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현실적인 여건, 아직 대체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인천시가 조금 양보를 해서 조금 더 시한을 늘린 거죠. 일부를 조금 더 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땅도 남았으니까 더 쓰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때문이에요. 저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거라요? 그렇죠. 예. 약속대로 원한 대로 이제 그만 끝난다는 걸 다 알고 들어왔죠. 다 인천으로 떠넘기는 거고. 예. 그리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정부에서도 폐쇄한다고. 예. 더 이상 고통 주면 안 되죠.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이 조성이 될 때는 89년도 조성될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시계획상 여기 청라국도 도시, 검단 신도시 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 자체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있으니 쓰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인천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약속을 갖다가 위반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의 양보라든가 저희 일방적인 피해를 갖다 감내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에 그러면 대체 매립지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인천시도 요구를 보태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당사자가 5개 주체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그리고 정부는 어디죠? 관련 부처가 환경부, 그리고 이 수도권 매립지를 관리하는 관리공사까지 5개 주체가 모여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 왔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에 앞서서 서울과 인천, 경기 3자가 2년 전인 2018년에 함께 실시한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먼저 뽑아봤는데 경기도가 6곳, 인천시가 2곳에서 총 8곳으로 좁혀졌었죠. 그런데 이 8곳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에 붙여져서 공개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다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화성이나 평택이나 인천의 일부 지역 이런 곳들이 후보지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경기도와 인천시는 어느 정도의 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체 매립지를 직접 떠안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그러면서 신경전도 벌이고 있지만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도 최근에 내고 있습니다. 이 함께했던 지나간 연구 영역의 결과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못하겠다. 사실 이 연구 영역이라는 게 뭐 법적인 효력도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이 연구 영역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미 다음 수도권 매립지를 찾기에 벌써 늦은 시간이에요. 이미 많이 늦었다. 네, 2025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꽉 차니까 5년 정도 남은 건데요. 지금 당장 땅이 확정되더라도 거기를 매립지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는 데만 2년, 그리고 아무리 공사를 빨리 해도 4년이 걸린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최소한 6년이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사용 기한은 5년 남았다고 했잖아요. 1년 정도가 공백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쓰레기 어디다가 묻을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도 남은 3매립지 중에 일부를 조금 더 열고 시간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내심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할 땅을 선정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여는 건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에요. 이제는 공동의 대체 매립지를 어디다가 찾고자 하는 노력은 그만해야 된다. 수도권 지역이라 해가지고 왜 공동의 대체 매립지를 꼭 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서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나 인천은 자체 매립지를 찾고자 하고 자체 매립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정책이거든요. 지금 아까 서울과 인천, 경기, 환경부까지 해서 그리고 또 공사까지 해서 다자간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를 하면서도 이제 독자적으로는 자체 연구 용역을 시작해서 이미 올 6월이면은 자체 매립지를 어디에 할지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렇게 매립지 선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보니까 아예 매립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바다에 쓰레기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각을 한 뒤에 수심 35m 깊이에 그 소각재만 묻는 거예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땅이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해양수산부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해상 매립지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곳을 뽑았는데 인천 송도 쪽이죠. 인천 신항이 뽑혔었고요. 다만 인천시는 대외적으로는 좀 조성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이제 바다에 한다고 했을 때 또 인천이 또 왔나 이런 그쵸.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네. 사실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 바다에 쓰레기 버리는 거 불법 투척, 투기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일단 해상 매립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법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일단은 그 인근 해역에서 좀 생계 활동을 하시는 그런 어민들에 대한 권리와 또 환경 문제도 풀어야 그렇죠.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해상 매립지까지 가는 그 쓰레기의 운송 비용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자체들은 광역자치단체가 됐건 기초자치단체가 됐건 일단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바로 이렇게 매립하는 거를 이른바 세 글자로 직매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직매립을 완전히 없애겠다, 제로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모두 다 내걸고 있는 상태가 됐고요. 우선 가능한 방향은 뭐가 있습니까? 파묻지 않는다면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죠. 소각 처리 비율을 높이는 거죠. 태우고 나서는 어쨌든 재를 묻어야 되지만 재도 어쨌든 부피가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묻는 양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현재 서울의 소각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광역자원회수시설이라고 불리는 공공소각장이 4곳이 있고요. 은평구에도 자체 공공소각장이 있어서 한 곳까지 총 5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 평균 2,200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역시 적지 않아요. 네.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이 쓰레기까지 모두 이제 다 소각 처리하려고 하면은 하루에 1,120톤을 더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각장 한 곳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하루 평균 현재 3,700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1,900톤을 더 소각 처리하기 위해서 10개 자치단체에 하나씩 10곳의 소각시설을 두는 것이 목표다라고 팩트온팀에 밝혀왔고요. 인천시는요, 현재 좀 낡고 노후한 소각시설들이 있는데 일단 이 시설들을 좀 개선 정비하는 이른바 현대화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 서구에 있는 청라소각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지은 지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소각장이라는 거는 수리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그리고 새로 짓는 건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아무리 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문제는 이 소각시설을 새로 만들든 아니면 이런 새롭게 뭐 정비를 하던 간에 모든 것이 다 그 가까이 있는 지역 주민부터 그 넓은 범위의 어떤 지역 사회까지 반발이 워낙 커서 뭐 하나가 사실 추진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뭐 매립지도 그렇지만 소각장도 사실 대표적인 좀 기피 시설이잖아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추가로 소각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2번이나 후보지 공모를 했는데 네. 자발적으로 나선 구가 한 곳도 없었어요. 지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네. 금천구입니다. 왜죠? 금천구가 1995년에 구로구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와서 자치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곳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쓰레기를 태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용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없어서 전량 매립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체 소각시설도 없고 지금 서울에 광역 자원회수시설이 4개나 있는데 네. 아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만으로도 벅차다라는 거죠. 최근에 2017년에 양천구 자원회수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협약서 초안까지 작성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는데 이 정보가 새나간 거죠. 네, 그래서 양천구 주민들은 우리 쓰레기 지금 태우는 거 여기서 태우는 것도 싫은데 저기 문 닫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곳 쓰레기까지 들여오냐 하면서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금천구는 쓰레기를 전량 매립지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양을 줄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쓰레기를 안 가져가고 벌금도 부과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쓰레기를 줄이려면 구민들이 갑자기 분리수거를 엄청 잘해서 쓰레기 양이 전체로 배출량 자체를 그냥 줄여주거나.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뭐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지금은
세금을 결국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각으로 가는 거죠. 민간이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감량 목표를 만약에 4,000톤으로 잡으면은 8억 8천이 되겠죠? 민간도 자원 회수 시설처럼 그렇게 에너지원으로 쓰나요? 에너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서는 분리해가지고 소각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소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민간 소각 시설 얘기가 나왔던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치단체들은 당연히 공공 소각 시설을 늘릴 수밖에 없겠다. 최대한 자체적으로 공공 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하겠다. 그래야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이런 판단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일부 지역은요. 이런 자치단체장들이 그냥 적극 나서서 주민들의 어떤 반대를 좀 무릅쓰면서 적극적으로 소각시설 늘리기에 나선 모양새도 있습니다. 경기도로 좀 넓혀보면은요. 구리시나 남양주시 이런 경기 북부에 있는 지자체들에서 이런 움직임이 좀 두드러집니다. 제 뒤로 보이는 시설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생활 폐기물이 함께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생활 폐기물 95톤 중 62톤가량이 바로 이 시설에서 소각 처리되고 있고 20톤이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는데요. 구리시는 이 소각 시설을 더 늘려서 매립지로 보내던 생활 폐기물까지 자체적으로 소각 처리하려는 계획입니다. 구리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남양주시는 자체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을 대비하고 남양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쓰레기를 이제 타 지역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타 지역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는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보는데 사실 모든 종류의 어떤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다 모든 기초자치단체마다 다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이렇게 효율적인 것도 아닌 겁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으면 모든 종류의 시설을 31개 시군이 다 갖출 것이냐. 네,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성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지역별로 한번 묶어보자.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소각시설 있죠. 또 뭐 있죠? 매립시설 있고요. 매립시설 있죠. 또 뭐 있죠? 음식물 처리시설. 또 재활용 선별시설. 이런 것들을 분배하자는 거죠. 역할을 나눠서 그 기능을 이제 분배하고 공동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새로운 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른바 새 판을 짜보자. 네, 그렇죠. 서울 안에서는 당장 행정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서울시 은평구입니다. 주민들이 기피하는 쓰레기 관련 시설을 해당 자치구 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는 대신 근처에 있는 다른 구들과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은평구는 재활용품, 마포구는 생활쓰레기, 서대문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맡아서 각각 처리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은평구의 재활용품 선별시설인 광역자원순환센터가 2023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새로운 판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죠.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 기술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그렇게 행정적으로 좀 협력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좀 추진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 방송 보는 분 중에 이런 생각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쓰레기 얘기하는데 왜 태우는 것과 묻는 얘기만 하냐. 재활용하고 쓰레기 양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수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내놓은 것 중에 실제로 재활용되는 거 절반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재활용 제대로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재활용을 해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더욱이 최근에 유통시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은요, 어떤 포장재와 같은 것들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음에 팩트원에서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쓰레기 처리 대란을 마주한 우리 사회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팩트원.